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요소수가 정말 난리네요. 요소수가 하도 모자라다 보니까 직접 요소수를 만들려는 노력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시장이 불확실한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쫓아서 투자하시다가 지금 계좌 복구하지 못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자, 이럴 때일수록 확인된 정보, 확인된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은 김백사부의 주식비기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에 해답이 되어줄 주식비기 제대로 챙겨왔는데요. 자,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디즈니 플러스 국내 상륙에 주가도 플러스.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역대급 3분기 실적의 높아진 배당 매력. 자,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비기 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 이거겠구나 하는 생각 드실 텐데요. 자, 그런데 종목을 좀 감을 잡더라도 정확한 매수 타점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또 수익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종목명과 정확한 타점까지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받아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에 해답이 될 주식비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네, 화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은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시장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 물량 쌓이면서 하락 전환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좀 빨간불 계속 유지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코스피가 약했던 이유를 보자면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더라도 사실 미국장과는 좀 다른 디커플링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사실 밸류에이션만 보자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좋은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평가 영역에서 분명히 반등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저렴하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당히 성장성이 좋은 종목을 향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매매하기도 상당히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증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미국과 국내 증시 간의 괴리감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계속 연일 호재가 나오고 있죠. 지난 주말에는 미국 의회에서 인프라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측면도 있고 이보다 앞서서 FOMC 회의에서는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을 도입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이런 흐름들 좀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미국 증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좀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인데 왜 국내 증시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지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FOMC 회의 결과를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서부님, 이제 FOMC 회의 결과 나오면서 확실히 긴축의 시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시장 방향성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방향성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11월 FOMC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달 있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달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와 이에 따른 증시 방향성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11월 달 FOMC 회의 결과도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결과겠죠. 먼저 그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큰 특이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FOMC가 끝난 이후에 11월 달에는 분명 테이퍼링이 실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이 11월 달에는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한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 예상한 대로 테이퍼링이 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11월 달과 12월 달에 150억 달러 규모의 매입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 전망은 경제 전망에 따라서 좀 변동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를 했던 부분은 조기 금리 인상인 부분입니다. 사실 시장 참가자들은 조기 금리 인상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혹시라도 11월 달에 그러한 부분이 언급될까 봐 좀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심리 회복과 개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 흐름은 미국 증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오르지 않는 부분,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이는 게 현재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FOMC 성명서를 공개한 직후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나쁘지 않은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봐도 증시의 안도랠리의 근거를 좀 제시해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심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아닌데요.
연준의 2022년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11월 2일 날은 81.8%로 예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3일에는 84.1%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2월에 한번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21.3%에서 23.4%로 두 번 금리 인상할 확률도 32.9%에서 33.7%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긴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분명 내년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FOMC 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FOMC 위험자산 강세 원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도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일과 10월 10일 예정이 되어 있던 미국의 10월 고용지표와 CPI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0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 예상치를 넘어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발표를 해줬습니다.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시장과 예상에 부합하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10월 미국의 CPI와 코어 CPI는 각각 전년 대비 5.8% 그리고 4.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 CPI가 5.4%, 코어 CPI가 4.0% 대비해서 상당히 한 단계 레벨업된 수치를 10월 달에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GDP를 넘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나타나는 따른 불확실성이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혹시 MC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MC인데 계속해서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제조업이나 제대로 지금 굴러가지 못하면서 네네. 이러면서 국내 증시도 좀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상당히 항구에 좀 많이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구에 당연히 많이 물건이 쌓이다 보니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물류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 또한 일단 원활하게 완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류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제품의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품의 가격이 늘어나는 부분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시장의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그 이유까지를 못 짚어봤었는데 어떻게 됐었죠? 애플 같은 경우에 이러한 컨센서스를 하향하는 실적이 바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거는 15일과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던 미국과 중국, 유럽의 실물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보다 좀 우려감이 좀 섞인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지표들을 잘 해석하는지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방송과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미국 시장 FOMC 회의 결과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시장은 근데 왜 이렇게 못 오르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증시만 지금 미국이랑 너무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도 제대로 안 살고. 네. MC님은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좀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꾸 디커플링이 생기는지. 지금 이야기가 우리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던 공급망 지금 병목 현상이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시장이 제조업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 제일 크게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위주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바로 달러 강세가 굉장히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요. 그렇죠. 최근에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작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처럼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조금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반등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1월 FOM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달러가 약세 반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였던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내년에 있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 이익 전망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 좋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C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펀더멘탈 동력 약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적절한 대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큰 손실도 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매수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도 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잘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선택에 도움을 주는 방송 그리고 선택에 도움을 주는 노란톡방이 있으시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크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공급이 지금 대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결론도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길,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함께 고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자, 지금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이 뚝 해결되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주식 비기도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식 비기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통신사. 자, 오늘의 주식 빅이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을 보시다가 이거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일지 지금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통신업체입니다. 내수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 사업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수주를 좀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수출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다 얘기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수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반도체주들 특히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내수주들 같은 경우에 그런 영향이 조금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수주
내수주들 중에서도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연말 시즌에 대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3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군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설명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모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전화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예전에 선택이 가능한 제품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필수적인 제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화와 인터넷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터넷 뱅킹 같은 것을 할 때도 다 스마트폰을 그렇죠. 사용을 하게 정말 됩니다. 지금은 전화 만약에 정말 집에서 혹시라도 놓고 나오는 날에는 그날은 하루 동안 생활이 아예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도 결제 같은 경우 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맞아요. 결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만 해도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활 필수적인 제품이 되어버리면서 경기 변동과는 정말 상관이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나 경기적인 변동에 흔들림 없이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모바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사업 또한, 언택트 서비스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내 모바일 사업 같은 경우엔 사실 국내 통신사 3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테나라든지 주파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이 시장을 깨기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이 회사는 현재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3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다 종목을 공개한 종목은 셈이나 공개를 하는 똑같죠. 것과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1등과 2등 이 업체를 가져오지 않고 3등 업체를 가져온 이유는 유일하게 점유율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장성을 따져보자면 1등과 2위 업체보다는 3등인 이 업체가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바일, 그러니까 통신 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위인 이 업체가 유독 강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홈과 전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모바일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실 매출 비중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MC님 같은 경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전화로 친구를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까지요? 네, 뭐 그랬죠. 그리고 일단 집 전화로 다들 전화해서 저 누구 친구인데요? 누구 있나요? 이것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됐고 예전에는 뭐 삐삐 같은 걸 가져서 아니요, 저는 삐삐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우, 자꾸 이 세대의 벽을 넘어오시려고 하는데. 공중전화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길거리에서 공중전화도 찾기 힘들 찾아보기 정도로 힘들죠. 상당히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화 사업은 사실 거의 매출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성장성 자체도 지금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회사의 매출 비중에서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 산업에 대한 하향은 사실 이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집에서 쓰는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MC님은 혹시 집에서 IPTV랑 초고속 인터넷 사용하시나요? 아유, 그걸 사용하지 않고는 집에서 있는 시간 너무 무료해지죠. 네, 맞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IPTV나 초고속 인터넷은 사용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IPTV와 클고색 인터넷 같은 경우엔 사실 가입자 수가 포화 상태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미 벌써. 네, 맞습니다. 사실 주변만 하더라도 집에서 와이파이 안 되는 분들을 찾기 그렇죠. 뭐 무인도에 힘드실 살지 않는 이상은.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의 포화 상태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있는데요. 바로 AI와 IoT 그리고 OTT와 결합 상품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현재 이러한 부분이 현재 많이 가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누구야 뭐 TV 틀어줘 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하죠. 뭐 이름 많이 있잖아요. 헤이 누구, 네네. 뭐 오케이 뭐뭐 많이 나오죠. 그러한 부분이 사실 최근 시장, 지금 시장 모두 가정에서 그러한 것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포화된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OT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은 혹시 OTT 사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우, 집에서 맨날 이것만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하도 너무 많이 가입을 해서 오히려 그것도 문제기는 해요. 네, 예전에는 하나 정도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엔 사실 여러 가지 OTT에 가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콘텐츠가 독점적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가입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인 디즈니가 OTT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1월 12일 날 공식 서비스를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 진출 시에 이 회사 제휴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합 상품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화 시장에서 현재 새로운 상품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가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장은 포화 상태지만 엄청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스마트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기업 인프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무선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대규모 서버를 설치한다든지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유선도 있고 무선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도 1위 업체와 2위 업체도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단가 부분에서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의 통신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언택에 대한 수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통신 인프라 투자가 기업들은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당연히 기업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MC님한테 이번에 한번 질문을 또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들의 이 통신 인프라 투자는 축소가 될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될까요? 5G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연이 됐지만 기업들의 통신 인프라 자체는 조금 더 투자가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재택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 표정만 봐서는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업들의 통신 인프라 투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심은 바로 언택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 통신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사실 언택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가야 하는 방향은 맞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언택트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인프라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모바일 사업에서도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스마트홈에서도 안정적이고 포화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기업 인프라마저도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신 사업 전체만 보자면 대외적으로 그냥 겉에서 보자면 사실 통신 시장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도 상당히 못 오르고 있었던 게 맞는데요. 하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좀 가져간 게 바로 통신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사실 작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사실 숨겨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개선세는 사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스피가 30%가 넘게 올랐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오히려 17%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오히려 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쁜 주가를 좀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웨이 때문인데요. 이 화웨이 문제는 사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업체가 사실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 업체 같은 경우 화웨이 장비 의존도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부분은 오히려 지금 올라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이미 지속적으로 상승을 가고 있었고 3위인 이 업체는 주가 상승을 그만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사실 실적은 같이 좋아졌기 때문이고요. 3위 업체가 실적 성장세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도 가장 높게 올라야 되는 게 맞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부분을 가져가면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도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신주들의 수급은 사실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들 같은 경우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당히 중요하고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지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통신도 결국엔 인프라다 보니까 외국인들 지분에 좀 제한을 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1위 업체인 외국인 지분율은 89.61%, 그리고 2위 업체의 외국인 지분율은 89.8%로 사실 상당히 여유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 3위인 업체는 69.53%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통신주들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3위 업체에 손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초 같은 경우 사실 1위 업체와 2위 업체 같은 경우에 90%가 넘는 외국인 지분율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1위와 2위 업체는 지분율이 좀 낮아졌는데요. 3위인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60% 초반대의 외국인 지분율을 가져갔습니다. 오히려 세계 업체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져 가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이 업체 왜 샀을까요? 지분율 때문에 좀 샀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1위나 2위는 지금 사고 싶어도 살 만큼의 비중이 남아있질 않다 보니까 살 수 있는 3위 업체, 너를 담자 이러면서 담은 거 아닐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분율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 사실 성장성만 보자면 3위 업체가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이 업체 연말까지도 상당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 쪽에서 자사주 매입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쏠리는 종목, 당연히 주가 상승 여력 그리고 주가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신주가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넘쳐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거 괜찮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넘쳐나는 투자 포인트 갖고 있는 오늘의 이 주식 비기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매수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떤 종목인지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짚어봤으니까 이젠 재무제표 둘러보셔야 되겠죠. 이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전사업 고른 성장.
자, 저는 통신주가 이렇게 많은 사업 영역들 가져가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많은 사업 부분들이 지금 모두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얼마나 제대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상당히 좋은 실적 보여줬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3.1% 증가를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18.4% 증가를 보였고 당기순이익에서 무려 37.4%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포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을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높은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 3조 3,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에 실적을 이끌었던 건 아무래도 기업 솔루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솔루션 사업은 전년 대비로 무려 34.3%나 증가한 1,342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을 이끌었던 부분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5G 가입자 증가 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5G 가입자 수는 2분기가 전년 대비로 해서 무려 108%나 증가를 했습니다. 연내 목표가 450만 명 5G 가입자 목표가 있었는데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상 최대치의 실적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보다 2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면을 감안한다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위 업체와 2위 업체에 비해서 5G 가입자 수도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3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5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MC님,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지금 계속 분기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부님이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이 종목이 지금 성장성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3분기 실적 또 한번 사상 최대 실적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3분기 매출은 3조 3,4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에서 2,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성장을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또 한 번 넘었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도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바로 앞서 말씀을 드린 5G 순증 가입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5G 순증 가입자가 3분기에 38만 명을 가져갔는데요. 현재까지 보급률 36%를 기록을 하면서 연말 보급률 40%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아이폰 13 시리즈가 판매가 되면서 가입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 사업 쪽에서 5.4%, 그리고 스마트 홈에서 9.4%, 기업 인프라 사업에서 10.9% 성장을 하면서 세 가지 사업에서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전체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가져갈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전체 같은 경우에 매출 14조 1,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에서 1조 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으로 1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C님은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찬바람 싸늘하게 불어오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연말 보너스라고 하는 배당.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서 앞서도 수급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배당을 좀 크게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신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이 굉장히 강한 배당 업체라고 보셔도 되고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배당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외에도 상당히 높은 배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달이면 당연히 12월 달에 있을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장성 또한 없는 것은 아니죠. 4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판매 같은 경우 10월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분기, 2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4분기에는 정말 기대가 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산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이 조금 높은 부분은 있지만 부채 비율에서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내수주이자 통신주 이 업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적자 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다고 통신비 안 낼 수는 없죠. 네, 그렇게 IMF가 터진다고 통신비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회사는 현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시 통신망 구축, 특히 5G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투자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빚까지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부채 좀 늘어난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부채 비율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137%의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지만 유보율에서는 그보다 높은 유보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갖고 왔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 1000%, 네. 1000%가 되는 유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도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 아까 현금 흐름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사실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사업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무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배당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PS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저평가 매력, 거기에 대한 배당 매력, 충분히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재무적인 요건을 갖춘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도 많았는데 지금 현재 국간 상태가 부실하면 이거 좀 부담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자,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 사업 부문 모두에서 고르게 성장세 가져가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올 들어서 매 분기마다 지금 좋은 실적들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리 좀 대응하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대체 어떤 종목인지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해 주세요. 자, 재무제표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차트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남은 건 주가 상승.
자, 실적과 주가는 같이 가게 되어 있죠. 일단 실적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힌트로 이미 좀 노출이 됐던 게 아직까지 주가가 좀 실적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얼마만큼 기회를 주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 박스권은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성, 엄청난 굉장히 좋은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0%가 넘는 고성장을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게 통신 업체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안정적인 부분은 주가 모습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사실 추세의 좀 하단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추세 하단에 위치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매수 타점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추세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의 성장성, 지금의 실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박스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연말쯤에 가장 높은 가격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의 가격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4분기에는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OTT 쪽에 디즈니 플러스 이러한 부분도 있고 아이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5G 가입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 그러니까 이 회사 최초로 1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 올해 3월 달부터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2분기에도 사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단숨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추세, 지금의 하락은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박스 하단과 추세 하단에 겹쳐져 있는 지금 지점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점이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노란 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 자리도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막 손짓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자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혹시 지금 들어오는 방법 좀 어렵다 하시면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총 3타점까지 받아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총 3장에 걸쳐서 주식 비기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투자 포인트 참 넘쳐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주식 비기 오늘의 요점 정리 한 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빅이 통신주인데요. 통신주, 과거에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보이면서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평가 받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좀 주목해 봐야만 하는 그런 시점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주식 빅이 종목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빅이 한 줄로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점에 상당히 딱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한 배당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고요. 좋은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시장 글로벌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수출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 내수주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장성, 특히 통신 3사 중에 가장 높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이 업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리는 비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 바로 오늘의 주식 빅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과 함께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수익에 대한 확실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해답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빅이 네 글자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